두 번째 시간인 학년 초 업무 처리 1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초 업무 처리는요, 인증서 관리, 그리고 권한 관리, 그리고 학교 업무 분장 관리, 그리고 학교 정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인증서 관리는 매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나이스 담당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하고 계시는 것들이라서요.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권한 관리 부분에 이제 권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권한을 줄 수 있느냐를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권한을 주는 것은 학교 업무 분장 관리 화면을 통해서 권한 주는 방법을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정보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의 정보, 그리고 학생 현황,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년 초 업무 처리하기 전에 이제 학년 초라는 거, 선생님들이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도 이동을 하실 텐데, 첫 번째 확인할 사항이 인사 발령 전 사용자 등록입니다. 우리가 인사 발령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바뀌잖아요. 선생님들이 경기도 내에서, 관 외에서 또는 관 내에서 오는 타 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경기도 교사가 아닌 분들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신규 교사나 또는 타 시도에서 오시는 선생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오시는 선생님의 경우는 사용자 가져오기로 우리 학교로 미리 끌어오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시 발령 전에 하는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기를 해도 실제로 진짜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업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권한도 줄 수 있지만 3월 1일자에 지역교육청에서 정보 배치를 탁 하는 순간 권한을 삭제하고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장학사님께서. 왜냐면 다른 권한이 섞이면 안 되니까 예전 학교, 이전 학교 분해서 줄 수가 없어서 이제 딱 끊고 깨끗하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사용자 가져오기를 해서 권한을 줘도 3월 1일 이후가 되면 권한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하신 게 아니라면 굳이 가져오기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방법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신규 교사 또는 타 시도에서 오는 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교사가 아닌 분들의 경우는 임시교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임시교원 등록은요, 말 그대로 권한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경기도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스에서 접속해서 뭔가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 왜 이걸 하냐? 세팅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경기라는 선생님이 우리 경기도에 새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규 교사 김경기라는 분을 임시로 만들어 놓고 그분에게 권한을 막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김경기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딱 발령이 나면 이분은 우리 서버에 세팅만 해놓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자가 된다고 해서 권한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임시 김경기 선생님에게 권한을 부여한 다음에 요거를 실제 김경기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죠, 권한을. 그러면 한 번에 김경기 선생님에게 권한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시 교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가져오기 말고 임시교원 등록을 클릭을 하셔서 그분 이름을 그대로 만들어서 등록하시고, 그리고 권한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학교 정보 뒤에 보면 마지막에 인수인계 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권한을 이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발령전 사용자 등록해서 권한 주시면 되고요. 요 인증서 관리는 경우는요, 대부분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 발령 나기 때문에 그냥 백업해 오시면 돼요. C 드라이브에 GPKI 폴더, 뭐 D 드라이브에 세팅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GPKI 폴더를 복사해 와야 한다. 그리고 백업에서 올 때는 이전 근무지나 다른 책상에 있는, 아니, 다른 컴퓨터에 있는 인증서는 모두 삭제를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기관용 업무용 인증서 있어요. 이건 학교 소유잖아요. 그래서 전출이나 퇴직을 했을 때는 꼭 반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이스 담당자가 바뀌어서 넘겨주실 때는 원래 가지고 계셨던 전임자가 가지고 있던 인증서는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타 교육청, 그리고 타 기관에서 발령을 받는 경우는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증서 관리 넘어가겠습니다. 인증서 발급 받는 방법은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갈 거고요. 그럼 인증서를 어떻게 발급받고 관리하냐? 어디서 하냐? 인증센터에서 합니다.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저희 업무 포탈에 보면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빨간 박스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많이 쓰겠죠. 선생님들은 발급받거나 분실됐을 때 재발급받거나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나이스 담당 선생님이시면 계속 하시던 분이니까 갱신만 하실 거고요. 나이스 새로 받으신 분들은 이제 키갱신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박스는 인증서 신청할 때 필요한 관련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가 신설학교다 또는 신설학교의 다음 해라서 새로 오실 분들이 신규 선생님이 되게 많다라고 할 때는 이걸 계계별로 쓰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단체가 있습니다. 인증서 신청서 서류 중에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용은 엑셀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인증서 갱신은요, 2년 3개월이 지나면 인증서가 이제 만료가 됩니다. 선생님들 것들이 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90일 전부터 계속 안내가 떠요. 알림이 뜨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갱신만 해주시면 되고요. 갱신은 그냥 비밀번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갱신 문자가 뜨면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갱신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시면 재발급 받으시고 쳐야 되니까 기간은 잘 기억하셨다가 알림 뜨면 귀찮더라도 바로 갱신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키갱신인데요. 이 키갱신의 경우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인증서 유출,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에요. 어, 유출이 되지 않았어도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 인증서를 새로 키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이스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죠. 나이스 담당자 바뀌면 내 인증서를 키갱신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기관용 인증서요. 기관용 인증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예전 담당자가 그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키 갱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GPKI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인증서에 키 파일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이제 갱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 갱신을 클릭을 하시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입력을 하시면 예전 전임자가 가지고 있던 인증서는 폐기가 되고 선생님이 새로 세팅하는 키 갱신을 한 인증서만 유효하고 다른 곳에 있는 모든 그 인증서는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가 유출됐다거나 개인정보 유출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키갱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증서 폐지는요. 폐지 대상자들의 인증서가 폐지되는 건데요. 예전하고 다르게 자동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나이스 선생님이 신경 쓰실 건 없고요. 교감 선생님께서 인사정보 변경 기한하시고 날짜 처리를 하시면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 계약제 선생님, 뭐 퇴직하시는 분들, 타시도 전출하시는 분들이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다음은 요 경로인데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GPKI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클래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개인 인증서 키 파일이 4개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키 파일이 4개가 있고요. 그러면 클래스 1도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일반적인 선생님들, 그러니까 나이스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 클래스 1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스 담당자분들께서는 기관용 인증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클래스 1에 요 기관용 또는 특수 목적용 인증서가 요 파일 4개가 추가로 생기면서 클래스 1 폴더가 안에 내용이 채워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기관용 인증서예요. 기관용 인증서 관리 대장입니다. 이게 아마 꽤 됐어요. 꽤 몇 년 전부터 이 기관용 인증서 관리 대장을 학교에서 관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용 인증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폐기했는지, 재발급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관리 대장을 하는데요. 혹시나 전임자에게 새로 맡으시는 분은 전임자에게 물어보고 관리 대상이 다 있겠지만 혹시나 없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작업부터 하시면 되냐면 요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는 요 작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이스 담당자 변경에 따른 기관용 인증서 키갱신이라고 뜨죠. 요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스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전임자가 가지고 있던 인증서를 폐기시키고 선생님이 받은 인증서를 만 살리기 위해서 요 작업을 하는데요. 기관용 인증서는 신규 발급을 받든 키갱신을 하든 폐기를 하든 재발급을 받든 무조건 기관용 인증서 관리대장을 통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스 담당자만 쓰는 인증서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특수 목적용 있죠. 이게 저도 저희 학교를 보니까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학교 이메일을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관용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특수 목적용 업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급받을 때도 또는 재발급받을 때도 요 기관용 인증서 관리대장에다가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 파일은 어디냐면요. 저희가 한글 배포용으로 한글 파일 하나 보내드린 거 있죠. 그 맨 마지막 장에 기관용 인증서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서 혹시 없는 학교는 지금이라도 만들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권한관리입니다. 권한관리는요, 꽤나 3세대까지는 꽤나 많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4세대가 오면서 조금 간략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권한 주는 방법도 간략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록원에서 꾸준히 이렇게 권한관리대장에 관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들이 권한관리나 사용자 업무 매뉴얼 관리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이스, 여기 기록원,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홈페이지에서요. 나이스 자료실 사용자 매뉴얼 이렇게 들어가시면 30번부터 쭉 다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초, 중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요. 번호를 적어 드렸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섹션별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입진학 관련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권한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 한번 숙지해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권한은 관리의 첫 번째 학교 관한 관리자 지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나이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또는 바뀌지 않아도 매해 업무 본장을 새로 받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요, 요겁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권한 관리자를 지정받아서 권한을 위임받는 겁니다. 어, 원래 이 학교의 모든 권한 전체 총괄은 교장 선생님이 하세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 작업을 다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해 주는데 그냥 지정해 주면 이게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누구한테 줬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권한 관리자 지정을 해서 권한을 위임받으셔야 됩니다. 자, 관련을 보시면요. 여기 매해 똑같았던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나 부분 있죠. 나 부분. 땡땡초등학교 몇 호다. 요거는 업무 분장 관련해서 결제가 난 게 있을 거예요. 각 학교마다 교감 선생님이 올리시는 거죠. 교감 선생님이 올리시고 나시면 그걸 근거로 하시고요. 만약에 교감 선생님께서 아직 요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나이스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일단 가라도 해서 꼭 위임을 받아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받으시면 안 되고 요 작업을 한 다음에 나이스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을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건 매뉴얼 책자본 315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관련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내용도 비슷하지만 여기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요. 지금 첫 번째 예시는 요거였고 두 번째 예시는 요겁니다.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인사 발령에 따라서 권한 관리를 변경해 주는 거를 입력을 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학교 총괄을 다 나이스 담당자가 받는다라고 돼 있고요. 나이스 담당자가 나이스는 맞지만 K-에듀파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회계 쪽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실에서 실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또 이렇게 바꿔서 K-에듀파인은 재정 관리는 누가 한다. 업무 관리는 누가 한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따로 지정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 확인하셔서 학교마다 상황에 맞게 요거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시사항이에요. 요거에서 큰 틀은 요렇지만 여기서 학교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나이스, 뭐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 등의 관리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권한 부여 부분인데요. 권한관리대장이요. 예전에 권한관리대장 해가지고 막 결제 받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새로 나이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다르실 수도 있지만, 권한관리 계획을 결제를 올리고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자, 권한관리대장 또는 권한관리 계획을 결제를 받기 위해 그 서류를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서 예시를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장교감 선생님의 학교 업무 분장 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자분께서 만드신 업무 분장 표에서요, 그거를 받으셔서 그러면 여기 교육 활동 및 업무 추진 내용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이스하고 관련된 걸 좀 정리를 해서 부서 정리하고 이렇게 업무 분장표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서별로 나누는 거예요. 부서별로 교무기획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연구부는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해서 어떤 단위 업무에 자료 권한을 줄 건지를 통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업무명 부서별로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부서별로 업무를 넣고 거기에 담당자를 넣고 자료 권한이 세 가지잖아요.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자료 권한은 어디까지 줄 거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양식 중에서 학교의 사정에 맞게 학교에서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고요. 그걸 이용해서 결제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권한관리 계획을 세워서 결제를 받아 두시는데요. 결제를 받고 나면 끝이 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3월에 보통 3월이나 이제 3월 초에 이렇게 권한관리 계획을 결제를 받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권한을 새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요. 그죠? 처음에 세팅을 했는데 뭐 정보 공시의 확인
입력자가 바뀌면 입력 권한을 줘야 된다든지, 확인자가 바뀌어서 확인자 권한을 다시 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권한이 바뀌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업무 분장 소유자를 조회를 하시면 이제 변경된 것들이 생기겠죠. 여기 등록 일자가 24년 3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뭐 2025년 6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등록한 날짜가 뜰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권한 변동자는 권한 현황을 확인을 하고 결제를 받아두셔야 권한을 준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받는 과정이 예전에는 요걸 다운을 받아서 내부 결제, 내부 기한을 올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3번처럼 승인 요청이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걸 탁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요렇게 앞에 봤던 그 조회 대장이 이렇게 첨부 파일로 탁 올라와요. 편하시죠? 이렇게 탁 올라오니까 요거를 전부 조장을 해서 요 상신을 탁 올려놓으시면 중간에 변동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따로 내부 기한하지 않고 요 전자결제를 통해서 권한 변동을 결제를 받아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별로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학기별로 한다든지 뭐 우리가 워낙 잦았다 그러면 변경이 잦았다 그러면 월별로 한다든지 그것도 학교마다 상황에 맞게 이렇게 권한 변동을 결제를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를 학교 업무 분장 관리입니다. 네, 학교 업무 분장 관리에서 먼저 권한 체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정보관리 책임자예요. 정보관리 책임자가 이제 위임을 해주셨잖아요. 나이스 담당자에게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로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권한 관리 담당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나이스 담당자가 이제 부서장님들을 만드는 거죠. 요 부서장을 만드는 겁니다. 부서장은요, 이제 부서를 짜고 부서원들에게 권한을 주기 위한 부서장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부서장은 이제 사용자, 나머지 선생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부서원의 업무별 메뉴를 구성하고요. 그 나이스의 위에 파란색 부분 있죠. 그 메뉴를 구성해주고 그 메뉴 안에 들어가는 자료 권한을 따로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이스를 만든 캐리스 교육부에서 이거는 이렇게 차례대로 해서 권한이 나이스 담당자에게 너무 많이 집중되지 않게 해서 부서장이 부서원들을 주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학교가 크면요, 부서장이 각자에게 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12학급이라서 선생님이 열 몇 명이에요. 근데도 부서장을 드려야 되나요?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은요, 요 부서장 없이 나이스 담당자가 부서장이 돼서 요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부서장이 좀 많아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초등의 경우는 이렇게 권한관리 담당자인 나이스 담당자가 부서장을 함께 겸임하면서 바로 사용자에게 권한을 드리기도 한다라는 권한 체계를 안내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직접 권한을 주기 위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할 일은요. 학교 기관용 인증서를 로그인 하십니다. 여기 로그인을 하시면 다른 메뉴는 안 보이고요. 요 메뉴만 보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 메뉴.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이라는 권한만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요. 나이스 담당자가 되겠죠.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거예요. 성함을 쓰시거나 아니면 조회를 해서 여기서 찾으시거나 하셔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 지정을 누르시면 원래 있던 사람은 이렇게 줄이 쭉쭉 그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기관용 인증서에서는요, 이 작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이 다예요. 이 작업을 하면 이제 권한 관리 담당자인 나이스 담당자가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나이스 담당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다 받았으니까요. 메뉴 경로는 이렇습니다. 학교 업무 분장에서 업무 분장 관리로 들어가셔서 학교 업무 분장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왼쪽 화면이 뜨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요걸 누르시면요, 뭐가 뜨냐면 부서 관리가 뜰 거예요. 부서 관리가 뜰 건데 이제 처음으로가 맨 처음 뜨는 게 아니고 부서 관리가 먼저 뜹니다. 자, 처음으로를 눌러야 이제 우리가 기본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세팅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탁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요, 이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우리 학교 업무 분장 처음부터 설정하기가 있고요.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가져와서 설정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가 나이스에 이번에 담당자가 됐는데, 이제 처음 큰 뜻을 품고 내가 모든 걸 세팅해 보겠다. 처음부터 모든 걸 눌러서 다 세팅해 보겠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리라 하시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가져와서 설정하기는요. 말 그대로 샘플을 줘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샘플이 있고요. 또는 우리 학교에서 이전 학년도에 사용했던 업무 분장을 활용해서 가져오기를 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4세대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요걸 하셨어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세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시가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시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전 학년도에 4세대 나이스를 맡으신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세팅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시기 위해서 요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좀 더 좋으시니까 우리는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가져오기로 가져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업무 분장 예시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할 일은요. 먼저 학교 업무 분장 예시 체크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A, B, C 유형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A, B만 있었거든요. 근데 스타일은 뭐 그냥 C 정도? 되게 어, 내용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A, B, C로 나뉘면서 학교 급별이나 학교 유형에 맞춰서 좀 잘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유형 중에 우리 학교에 필요한 유형을 클릭을 하시고 적용 연도를 2025년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유형은 봤는데 요렇게만 보고는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잘 안 되겠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실 때는 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요. 이쪽 편에 오른쪽에 디테일하게 학교 경영에는 어떤 메뉴가 있고 교무부에는 어떤 메뉴가 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지난 학년도 학교 업무 분장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몇 년도 거를 적용할 거냐가 뜨거든요. 그걸 선택하셔서 우리 학교 2025학년도에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뒤에 한번 또 나올게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유행을 선택하시고 넘어가면 이제 부서 관리로 들어갑니다. 부서 관리에서는 부서장을 지정을 하실 겁니다. 부서장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형을 가지고 오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유형 B를 가져왔습니다. 유형 B의 기본 세팅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유형 ABC도 마찬가지고 이전 학년도 우리 것도 마찬가지고 뭐가 채워져 있냐면요. 여기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거예요. 작년도에 또는 유형별로 미리 세팅되어 있는 단위 업무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부서장은 비어 있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을 선생님들께서 나이스 담당자분들께서 지정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 전에 부서장 지정하기 전에 먼저 할 거는요, 부서명이에요. 지금 이게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우리 학교는 좀 더 부서를 디테일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바꾸실 수도 있고, 행 추가를 통해서 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관 업무는 뭐냐? 말 그대로 부서에서 하는 일을 간략하게 쓰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부서장을 지정해 주실 거예요. 부서장은 여기 클릭해서 부서장 지정하기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부서장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서장은 부장이니까 한 명만 선택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이스 시스템상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를 하실 분들을 잡으면 되는 거라서 부서장이 한 명 이상으로 지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교무부에 교무부장님을 했는데 나이스 담당자가 내가 좀 더 좋아줘야 된다. 아니면 권한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을 함께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 이상, 두 분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부서장은 나중에 뭘 할 거냐? 여기 보이는 부서원을 편성하는 거랑 자료 권한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부서장은 요 두 개를 줄 거잖아요. 요 두 개를 줄 건데 이 두 개를 주는 건 어떤 것만 줄 수 있냐면요. 선생님께서 여기 지정해줬던 단위 업무 안에 있는 메뉴와 자료 권한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서장이 권한을 잘 주게 하고 싶으시면 제일 중요한 부서장에 맞는 단위 업무도 잘 지정해서 주셔야지만 권한을 잘 부서장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서장을 지정을 끝내고 나면 이제 부서장이 부서원을 편성하실 겁니다. 부서원 또는 나이스 담당자. 여기 나이스 담당자를 적은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부서장 없이 바로 부서원에게 주시는 학교를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꼭 나이스 담당자가 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서장 또는 나이스 담당자가 부서원에게 업무를 구성하고 부서원을 편성하는 칸이 업무관리에서 부서원 편성입니다. 여기 업무명이랑요, 여기 업무 설명은요, 선생님이 적당히 쓰시면 돼요. 그 담당 업무에 맞게. 그런데 여기를 길게 쓰시면요, 나이스 위에 파란색 부분에 쓰는 보이는 메뉴 있죠, 메뉴바. 그 메뉴바가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운영위원회와 뭐 학교 운영위원회와 뭐 특수교육을 뭐 함께 맡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및 특수교육 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메뉴바에 글이 엄청 길어지니까요. 조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설명은 이제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여기 사용자는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하기 클릭을 하셔서 또는 이미 배정되어 있다면 선생님 이름을 클릭을 해서 업무에 사용자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부서원을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팝업창 띄워서 지정을 하시는 거고, 이거 역시 한 명 이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정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부서원 배정됐네. 그러면 자료 권한 줘야지 하고 바로 이거 클릭하시는 경우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보이더라도 꼭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인다고 저장된 게 아닙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 확인하시고 그다음 자료 권한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부서원을 세팅을 하시고 나면 이제 메뉴 자료 권한 관리로 갑니다. 자, 부서장이요. 또는 나이스 담당자가요. 하위 메뉴나 자료 권한을 등록하는 곳입니다. 하위 메뉴라고 하면요. 나이스 창에 이렇게 파란 거에 뜨잖아요. 요거를 딱 마우스를 대면 밑으로 쭉 뜨는 메뉴들 있죠. 이 메뉴가 바로 하위 메뉴고요. 이 메뉴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요 내용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자료 권한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요. 부서장은요. 여기 부서장은 말 그대로 부서장이에요. 부서장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똑같이 여기 부서원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권한을 받아야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부서원은 이제 부서원은 메뉴를 이제 부서장이 메뉴 관리의 권한을 주면 이 권한에 맞는 하위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밑으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권한까지 주면 부서장이 주고 여기 교무 자료 권한 승인을 받으면 그 안의 내용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권한을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먼저 그러면 업무 메뉴 관리 볼게요. 업무 메뉴 관리는요, 메뉴 관리가 맨 처음에 비어 있는 거고요. 하나라도 주고 나면 완료가 뜰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요. 거기서 필요한 메뉴를 검색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요쪽 체크만 하면요, 보이기만 해요. 조회만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체크를 해줘야 선생님이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라면 이 두 개의 권한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장님이나 또는 나이스 담당자분께서 요 두 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조회만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실무사님들이 조회만 하는 권한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만 주시면 돼요. 그럼 조회만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메뉴, 이 메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부서장에게 받았던, 부서장한테 나이스 담당자가 줬던 단위 업무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담당자는요, 나이스 담당자가 직접 줄 때는 이 메뉴 관리가 엄청 많이 보여요. 하지만 부장님한테 뭐 학적과 교육과정만 줬다라고 하면 학적과 교육과정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에게 단위 업무를 잘 줘야 된다. 그래서 체크하고요. 저장만 누르면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화면에서. 어떤 게 보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완료 메뉴에서요. 여기 두 개를 보시면요. 어떤 메뉴를 줬는데 어떤 메뉴에서는 여기 완료로 끝이 났고 어떤 메뉴는 뒤에 학년반 자료 권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차이거든요. 어떤 메뉴는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자료 권한 없이도 보이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 메뉴만 주면 돼요. 업무 메뉴 관리 권한만 주시면 그냥 담당자가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본 신상 관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년 반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그 아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완료가 뜨고 나면 지금 권한 더 줄 거 있어요. 라고 이렇게 뜹니다. 미등록.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또 다른 권한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또 다른 권한을 주는 방법 보실게요. 두 번째로 보시면요. 여기 자료 권한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료 권한은 우리가 하위 업무 메뉴로 등록을 했던 그 메뉴에서요. 자료를 입력하고 조회한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크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세 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요. 학년반 자료 권한, 교과목 권한, 동아리 활동 자료 권한이요. 아시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교장 선생님 결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등록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뜰 거예요. 학년반은 학년반 자료 권한으로, 교과목은 교과목으로,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팝업 창이 뜰 거고요. 거기에 맞게 여기 검색하시고 학년반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저장하십니다. 저장만 하면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저장만 하면요, 미상신이라고 뜰 거예요. 미등록이 완료라고 뜨는 것이 아니라 미상신으로 뜰 거고요. 그때 여기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로 가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승인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1번을 누르시면 아래에 보이는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층이 뜨게 되면요, 자료 권한을 이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받을 건데요. 결재를 받아 승인을 받을 건데, 어, 가끔 한꺼번에 다 한 다음에,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여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세팅하시고 기본 메뉴에서 권한관리의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로 가시면 한 번에 결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저는 여기 학교 업무 분장 설정에서 모든 거 세팅했는데 왜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제가 올린 게 안 보일까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학년 반에 올리셨으면 학년 반으로 클릭하셔야 되고요. 교과목이면 교과목 클릭하셔서 보셔야 되고, 동아리 활동이면 동아리 클릭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에 들어가셔서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결제를 받으셔야지만 담당 선생님이 자료 권한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업무 분장이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 다음 장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업무 분장 가져오기에서 학교 업무 분장 예시 말고 우리 학교 거요. 작년도 거 가져오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입니다. 요거 가져오기 버튼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지난 학년도 업무 분장, 그리고 2024학년도, 그리고 여기에는 적용할 학년도는 이렇게 2025학년도. 그리고 나서 저장 누르면 해당 학년도께 가지고 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거 가져오기 할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서명, 단위 업무, 단위명까지 자동으로 생성되고 부서 관리랑 업무 관리 메뉴에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다만 사람은 없고요. 부서원, 부서장은 없이. 그러니까 사실 업무 분장 예시보다는 지난 학년도 학교 업무 분장을 가져와서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겠죠. 우리 학교가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면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임 업무 기준 관리인데요.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밑에 새롭게 생긴 거예요. 요거는 앞에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반변경 말고 부서 만들기로 동아리에서 부서 만들기 넣는 방법 안내 드렸으니까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게 요 부분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급 담임 권한, 교과 담임 권한, 동아리 활동 담당 교사, 담임. 이렇게 세 가지 담임이 있잖아요, 사실. 나이스에. 이 세 가지 나이스 담임의 초기 화면이에요. 이게 저희가 서버, 테스트 서버 화면을 캡처한 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어떤 건 뺄까? 어떤 건 넣을까? 생각하시면서 앞에 보여드렸던 요거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앞에 보여드렸던 발령전 임시교원 등록 기억나시죠? 그 권한 이양하는 거예요.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맨 밑에 있을 거예요. 임시교원 권한 이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셔서요. 방법은 간단해요. 임시교원 김경기 아까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 조회하시면 임시 사용자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불러오게 하시고 여기 다시 이제 새로 들어오신 김경기 선생님 거 진짜 거 가지고 와서 인수자 찾고 그 다음에 이 업무 분장 인계 누르시면 그대로 인수인계 됩니다. 그런데 인수인계하면 그냥 다 되냐? 다 되면 좋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무 자료 권한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있죠. 우리 학년반 교과 동아리 권한은 이양되지만 자료 권한이 안 돼요. 메뉴는 보이지만 자료를 보려면 교장 선생님 결제 받아야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 정보입니다. 학교 정보는요, 기본으로 두 가지가 크게 보입니다. 반 정보 조회가 되고요. 학생 수 현황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반 정보 조회입니다. 반 정보 조회는 언제 등록했는지 등록 일자랑 나오고요. 선생님들이 항상 이 반 코드에 기분을 나빠하셔요.
왜냐면 우리가 가편성을 할 때 가반이 코드 1, 나반이 코드 2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반을 뽑고 나면 1, 2, 3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반 코드가 1반이 1번이고 2반이 코드 2가 되고 이렇지 않아요. 가나다가 섞이면 반 코드도 섞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에 참 거슬리죠. 1, 2, 3번, 1, 2, 3이 차례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코드가 막 2, 3일로 되어 있고 이러면 눈에 거슬려서, 이거 없으면 안 되나, 아니면 이걸 맞춰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추실 필요 없고요. 그냥 프린눈 하시면 돼요. 이 반코드는 그 시스템 자체에 필요한 거지 학교의 나이스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리자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요게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눈에 거슬려서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요 필터 들어가셔서요. 요 필터 안에서 반코드 안 보이게 해서 안 보이시게 만드시면 되니까요. 반코드는 굳이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거는요, 학교 기본 정보에서 학생 수 현황입니다. 어, 3월 달에 보면 며칠 기준으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보고하시오라는 공문이 종종 내려오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기준 일자 체크하시고 조회하셔서 다운받으셔서 관리하시면 되는 학생 수 현황입니다. 다음은 기준연도 학기 관리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마 진급하기 위해서 한번 미리 세팅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는 학기를 대충 맞췄잖아요. 진짜가 아니라 찐이 아닌 그냥 대충 맞췄는데 이제 요거는 학사 일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이제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시작일은 언제고 종료일은 언제인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거 맞추다 보면 교무학년도도 있고 수업학년도도 있네. 이건 뭔 차이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세팅하는 작업 있죠. 학교 정보나 기초 자료를 세팅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진급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팅할 때는 수업 학년도에서예요. 교육과정이나 학교 정보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나이스 선생님 말고 일반 선생님들이 사용할 때 교육과정 메뉴에서만 쓰니까 3월 달과 9월 달에만 주로 쓰는 수업 학년도고요. 그럼 주로 쓰는 건 뭐냐? 교무학년도입니다. 교무학년도는요, 나이스를 입력하는 게 대부분이 교무학년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선생님께서 갑자기 무슨 뭐 연락을 받아서 교무학년도 돌려서 뭐 좀 확인해 주세요 하고 가끔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걸 돌릴 때가 있는데요. 마음대로 돌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무학년도를 마음대로 돌리시면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뭔가를 입력하고 계시다가 나이스 입력한 내용들이 다 날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학년도는요, 미리 안내를 하시고, 이걸 돌릴 예정이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깐 돌리겠습니다 하고 사전 안내를 하신 뒤에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학년도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지는 않아서 3월, 9월 외에는 좀 살짝 돌려도 되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시간표 같은 게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니까 수업 학년도 돌리실 때도 살짝 안내를 하시고 돌리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자료 오류 삭제는 뭘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요거는요, 우리가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방학이 늦어진 학교들이 많았죠. 휴업일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럴 경우에 이 종료일이 바뀝니다. 학기 종료일이 바뀌게 되면, 원래 있던 거에서 약간 밀려서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사 일정이라든지 반별 시간표라든지 이거를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중복될 때뭐 작업을 했을 때 적당히 잘 되기는 하는데요. 간혹 제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서 이 중복된 거를 필요 없는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요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반별 시간표에 예전에
원래 12월 31일이 종업식이었다면 이날은 수업이 들어가야 되고 1월 2일이 종업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여기 1월 2일은 겨울 방학기로 돼 있었는데 이런 걸 삭제하면 이런 것들 내용들이 다 바뀌면서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학사 일정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종업식이 1월 2일이고 12월 31일은 그냥 수업하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니까요. 이렇게 자료 오류 삭제를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년반 정보 관리입니다. 학년반 정보 관리는요, 아마 이미 작업은 다 하셨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면요. 학년반을 세팅하는 거죠. 2026년이 되면 이제 또 학년반을 만들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25년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2026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면요. 우리가 작년이랑, 그러니까 202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랑 26년도가 반이 별 차이가 없다. 다 1학년도 5반, 2학년도 5반, 3학년도 5반, 그대로 계속 이런 식이다. 그러면 제일 편한 방법은 복사겠죠. 일괄 복사하시면 돼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만들 거다. 라고 하신다면요. 하나하나 만들어 볼 거다라고 한다면 학년을 검색하셔서 행 추가를 하시면 돼요. 1학년에서 1반, 2반, 3반, 4반 5개 행 추가해서 만들고 아니면 2학년에 가서 1반, 2반, 3반, 4반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요. 아우 귀찮다. 모든 학년 한꺼번에 만들어야지 라고 하시면 일괄 등록하시면 돼요. 일괄 등록 버튼 누르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렇게 화면 등록이 뜨면요. 여기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1학년 5반, 2학년 6반, 3학년 7반, 4학년 4반 뭐 이런 식으로 쭉 쓰시고 저장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착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을 하시고 그러면 추가는 못하냐?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일괄 등록 다 마쳤는데 한 반이 더 생겼네? 그러면 행 추가해서 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학교에 맞는, 실정에 맞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자료 개별 삭제입니다. 요건 뜬금없이 왜 학교 정보에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되게 거의 사용은 하지 않고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이쪽으로 빼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요게 뭐냐면요. 학생 자료 개별 삭제는요. 이미 학적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 생성됐어요. 이게 학적이죠. 학적을 생성했는데 얘가 불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학생 자료를 모두 삭제를 해서 학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면제하는 애들이 이걸 쓸까요? 아니에요. 면제나 유예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언제 쓰냐면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사실 대표적인 예라기보단 이거밖에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신입생, 입학생이요. 학적 생성 후에 타 학교로 입학한 후 이미 생성한 학생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예비 소집일 날 다 왔어요. 어, 김경기 씨가 또 온 거예요. 김경기 학생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 소집일 날 와서 저 3월 4일 날 입학식에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날 얘가 안 왔어요. 우리는 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취약자 등록하고 그리고 학적 생성까지 다 마쳤는데 얘가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서 다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김경기 씨가 우리 학교가 아닌 B 학교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B 학교는 3월 4일 날 얘가 왔으니까 확정이 그 3월 4일 전에 왔겠죠. 그래서 얘 학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김경기 씨 학적이 A도 있고 B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학적이 두 개란 얘기죠. 학적이 두 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있는 학교의 학적은 두고 우리 학교는 이 아이는 삭제해서 학적을 없애는 겁니다.
이 학적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여기 학생 자료 개별 삭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할 때는요, 학생 이름이랑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다 확인을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입학 처리한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삭제하겠다라고 승인 요청을 받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 결제가 다 나고 나면요, 학생 자료를 삭제합니다. 이때 삭제를 하고 나면요, 학생이 자료는 절대 복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잘 확인을 하셔서 동명이인을 잘못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학적 여부, 소재 여부를 꼭 확인해서 삭제를 하시고요. 삭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근무 시간 외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